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자,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먼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캠퍼스 특파원 김유리안나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형우 씨가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또 잘 굉장히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네, 잘 지냈고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그동안에 앨범이 나오셨어요? 나왔어요. 네, 아마 방송이 될 때는 앨범이 나와 있는 축하드려요. 상태라서. 그러면은 한 소절만 들려주세요. 그럴까요? 네. 후회라는 노래. 후회. 되게 애절한 발라드예요. 이제 애절한 저희가 발라드. 굉장히 노렸거든요. 이렇게 좀 추워지고. 가을과 딴 잘 생각이 이제 어울리겠다. 슬슬 들기 시작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네, 한번 불러주세요. 나를 위했던 날 사랑에 맞이 않던 그대를 몰랐을까 하는 노래. 여자들이 되게 쓸쓸했네요,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진짜. 네. 목소리 톤도 그렇고. 네. 이 남자들이 꼭 나중에 가면 후회하잖아요. 네. 근데 남자들이 좋아할 노래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남자는 좀 높아야 돼. 막 고해나 말 달리자. 말해야 되는데 높은 데 있나요? 노래 중에? 조금 높아요. 왜 와! 하고 지르는 데가 하나 있는데요. 네. 예. 그럼 끝까지 들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홍쌤이 다시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네, 이제 좀 바쁜 일 때문에 못 나왔는데 네. 지금 뭐 저도 이제 제일 취업 컨설팅하는 사람들도 제일 바쁘고 또 구직자들도 이제 9월 초기 때문에 공채 시즌 이제 오픈됐거든요. 그래서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 취업 준비 좀 열심히 더 타이트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형우 씨와 함께 취업을 부탁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죠.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두두두두두두. 저에게 오고 있네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 보시면 안 돼요. 오. 네, 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안 봤습니다, 저는. 네.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사끼리 내부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 흘러가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이르는 신조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몰빵. 되게 어감은 비슷한데요. 아, 진짜? 그 말을 공식적으로 쓰진 않겠죠? 몰빵이라는 단어를? 금수저. 아닙니다. 몰아주기 뭐 그런 거 무엇을 아니에요? 몰아주죠? 6글자예요. 일감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이익감 몰아주기는 아닙니다. 자, 유리한 학생. 아 뭐였지? 정답은? 이익감 몰아주기는 아니에요. 멍충이 쟤부터. 저거 쟤도 무식해. 이음으로 시작. 어떤 걸 몰아줬을까요? 안나는 두 글자. 똑똑한데 센스가 없어. 뭐죠? 뭘까요? 몰아주기는 맞죠? 네, 앞에 맞아요. 앞에 2글자가 있는데 그래, 정답이야, 멘트가 사실. 힌트예요. 일감 몰아주기인가? 네, 정답입니다. 아, 일감 몰아주기. 네. 오. 네. 정답은 일감 몰아주기였는데요.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 오너의 자녀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모두 몰아주면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크게 오르게 되고요. 기업은 성장하는데 그에 대한 배당 이익이 최대 주주로 있는 오너의 자녀에게 돌아가게 되는 결국 오너 일가의 부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명분이 없다는 건데요. 정부가 법을 개정해 앞으로 이를 단속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신조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신조어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 옛날 말 아니야? 일감 몰아. 네. 자,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의 기업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1962년 국내 최초 정유화학회사인 대한석유공사로 출범해 80년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주식회사 성경이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1982년 유공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믿음의 민간 기업 최초로 해외 석유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세계 곳곳에서 원유가스 탐사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지금의 SK 이노베이션으로 재탄생한 후엔 석유와 배터리, 정보전자 소재, 정유와 화학, 윤활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엔 국내 최초 대기업 노사 간 물가 연동 임금 인상 원칙과 기준에 합의를 하면서 직원 만족도 최상의 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이면은 솔직히 제가 듣기에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주유소나 광고 이런 걸로 좀 흔히 접하는 기업이죠. 네. 사실 조금 생소하게 오늘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기업. SK라는 기업은 제가 좀 친숙할 수가 있는데 네. 들어보셨어요? 안나 학생은 어떻게?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네. SK 이노베이션 안에 5개 자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이제 며칠 전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관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SK 이노베이션 광고에 VR로 아트 드로잉을 하는 그런 광고가 나와서 어디 회사지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우경은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네, 뭐 일단 뭐 SK 뭐 주유소는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그리고 요즘에 또 전기차가 이제 조금씩 대세로 많이 흘러가는데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제 SK 이제에서 좀 많이 만든다 이노베이션에서 네. 그런 정보를 저는 알고 있죠. 네.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요즘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여기 5분 전에 여기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되게 해보셨구나. 전문적인 내용이 네, 나와서. 그러니까요. 네.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지난 1년간 SNS, 뉴스 그리고 블로그 상에서는 18,9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역시나 이런 회사들 나오면 늘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회사 관련된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연관어만 나오는데 삼성, LG, 현대라는 단어 그리고 대표라든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단어들 나오면 일단 주식이랑 연관되는 것들이고요. 역시나 코스피라든지 그런 단어들 볼 수 있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다만 이제 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랩몬스터, 방탄소년단, 백팩, 그다음에 품절, 사회적 기업 이런 단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러면은 광고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랩몬스터가 BTS 멤버잖아요. 네. 그 맨 백팩이 있는데 이게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사회적 기업이 만든 건데 이 사회적 기업을 SK 이노베이션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이 품절되는. 그래서 SNS 상에서 굉장히 이 SK 이노베이션 하면 이 백팩을 만드는 회사를 지원해주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유명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 역시 대단하네요. 어디서 터질지 역시 모르는 그런. 네. SK 이노베이션은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홍 쌤? 그러니까 SK가 우리나라 이제 3등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SK 그룹에서 제 1등 큰형님을 SK 이노베이션이 담당하고 있죠. SK 그룹 전체로 봤을 때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회사는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반도체 호황이 엄청나니까요. 그런데 매출로 치면 아직도 SK 이노베이션 1등이고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흔히들 이제 기름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산업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채용을 보면 이 회사가 지금 정유 쪽에만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국 씨가 얘기한 배터리 시장에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배터리 실험원 채용이 계약직으로 한번 채용이 오픈됐고요. 그러니까 채용되는 이런 추세를 보면 이 기업이 어떤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가늠이 가능해요. 그다음 또 최근에는 이 배터리 엔지니어 파트에서 글로벌 대학 신입사원들을 뽑는 채용이 별도로 열렸어요. 그래서 유학생들 대상으로 기회를 줬었고요. 작년 하반기 때도 채용이 아주 많았습니다. 세 자릿수의 채용이 열렸고요. 근무지 또한 다양해서 서울, 인천, 증평, 서산, 대전, 울산. 그래서 취준생들 입장에서 이공계들, 특히나 화학 쪽으로 전공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 또 문과들 입장에서도 정유사가 예전에는 스펙을 많이 본다 이런 풍문이 있었는데 요즘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좀 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아주 좋은 회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알아볼까요? 상국이 형. 주유소에서 택배를 한다고? 하더라. 예, 주유소와 택배 콜라보가 사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기름이 안 팔려서도 아니고 택배가 안 돼서도 아니고 둘 다 너무 잘 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택배는 처음 들었는데 이게 택배를 원래 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유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하고 이번에 그 GS 칼텍스하고 같이 합종 연행을 해서 이게 결국 C2C 기반의 택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택배를 붙이는 과정은 좀 까다롭죠. 그래서 우리가 뭐 편의점에 가거나 어떤 내가 물건을 가지고 이동을 해가지고 그 택배를 보내야 되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B2C 기반으로 이제 택배 서비스가 흘러가는데 이걸 C2C 기반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주유소들이 있으니까 이 주유소들을 허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유소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물류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C2C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주유소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주유소가 이제 기름을 넣는 공간 외적으로도 뭐 커피도 제공하고 뭐 이렇게 다각화된 편의점하고 융합되고 정비하고 융합되고 이런 사업 모델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물류 시스템과 연동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단일 주유소 하나로만 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 물류 기업들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유소 개수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정유사들이 이제 이쪽 부분에서 시너지를 끌어내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주유소가 기름을 유통시키는 파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만 추구했다라고 하면 오토 서비스를 좀 활용하고 그다음에는 C2C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모델이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SK 이노베이션 직원들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8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8,075만 원입니다. 사원이 4,123만 원, 대리가 5,189만 원, 그리고 과장이 6,008만 원, 차장이 7,100만 원, 그리고 부장이 8,423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많네요, 역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SK 이노베이션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SK 이노베이션 입사가 상당히 힘든데 그 이유가 이제 정유사가 워낙에 이제 입지가 좋고 근무 환경이 좋고 연봉도 높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인기가 좋아서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좀 사업 구조 측면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좀 납득이 돼요. 왜 그러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다운스트림 사업이라는 건 그 기름, 가솔린 이런 것들이 막 종류가 그때그때 막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생산 라인의 변화가 있지만 투자 측면에서 인력 수요가 많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요. 저도 SK 이노베이션에 취업시킨 재학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문과 학생으로 들어갔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저기 미국 유학생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경제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점은 한 3점 중반대였는데 그 미국 현지에서도 투자 자문과 관련된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국내에 왔을 때도 에너지 사업과 관련되는 필드에서 또 국내 인턴을 했어요. 그래서 좀 경쟁력이 굉장히 좋았던 친구인데 이제 실제로 취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유사 취업 물론 여러분들 도전하겠지만 만만한 기업은 아니다. 그리고 SK 그룹 중에 내가 한 가지 계열사를 선택을 할 때 그냥 과연 정유사가 좋으니까 내가 간다 이런 식의 측면보단 본인의 공학적인 이력이라든가 그다음 글로벌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핫한 키워드로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SK 이노베이션의 첫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직장인들의 워너비, 샵 취준생들의 워너비입니다. 우리 뭐 SK 그룹 하면 일단 뭐 직원 복지가 좋기로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또 특히 SK 이노베이션은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만족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니고 싶은 사람도 많은 워너비 직장이라고 합니다. 또 좋은 회사는 많을 텐데 얼마나 좋길래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회사 그 홈페이지라든지 회사에서 이렇게 이런 보도자를 배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건 실제로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블라인드 조사 결과를 해봤더니 재직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기업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직장인 8,633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당신의 회사는 100점 기준으로 몇 점인가요? 물어봤더니 SK 이노베이션이 94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은 몇 점이었어요? 삼성은 모르겠습니다. 블라인드로 했는데. 네. 조사가 얇아. 아, 그럼 뭐 100위까지 내가 다 뽑아야 되나? 괜찮아요. 그래도 삼성 네. 정도. 블라인드면 알겠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이게 네. 막
뭐 뒷조사 그렇죠. 예, 그런 예. 게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직원들이 회사의 장점을 그다음에 물어봤더니 일단 높은 연봉을 꼽았어요. 그래서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실적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2016년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 3,387만 원보다 일단은 연봉이 2배 이상 많았고 그 성과급도 연봉의 50% 정도를 연말에 지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바지를 입고 출퇴근하는 이런 문화, 풀비즈라든지 이런 사내 분위기도 굉장히 유연했고요. 그러니까 워라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일과 어떤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회사로 또 많이 점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남녀가 조화롭게 근무하는 일터를 좀 지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좀 주장하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18 남녀 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식에서 남녀 고용평등 분야 우수 기업으로 또 선정이 돼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외적으로 그리고 대내적으로 회사 안에서도 밖에서도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회사라고 봐야겠죠. 또 직원 대우가 좋다, 연봉이 높다는 거는 기업이 그만큼 또 탄탄하게 성장을 한다는 얘기일 텐데 앞으로도 안전하다 보면 될까요? 근데 최근 우리나라 업종, 이 배터리 업종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중국 기업들이 이제 배터리 시장에 많이 쫓아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 자동차 시장도 어차피 시장이 보편화되면 배터리 시장도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결국 이 시장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세대 전기차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충전해가지고 한 500km 이상 주행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그냥 배터리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처럼 기술 자체를 선도하는 기업이 이 시장을 다 먹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 SDI나 LG화학 또 SK이노베이션 이 3사가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결국 SK이노베이션의 미래도 이런 부분들과 직통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터리와 전기차 아까 꾸기 형님 말씀하셨던 게 정말 딱 나오네요. 네. 그럼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결국은 자소서, 샵 진실 있는 곳에 팩이 있다입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자소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는데 우리 취업의 기본이자 시작은 아마 자소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느 기업처럼 SK이노베이션도 자소서를 중요하게 보는데 근데 진실이면 정말 패기 있게 하고 그리고 거짓이면 그냥 가라는 패기 면접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폐기 면접이라는 단어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런데 뭐 상국 씨가 설명해줬지만 이름만 폐기 면접이고 결국엔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굉장히 심층적인 면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이제 자소서 기반 면접을 상당히 심층적으로 하기로 유명하고 뭐 예를 들면 면접관 2명이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한 30분 정도를 투자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자소서 기반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당히 준비하면 거짓말일 경우에 반드시 걸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편하게 해주지만 결국엔 내가 뭔가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써 내려간 자소서라면 그 안에서 반드시 발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그동안 얼마나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또 고민들을 했는지를 이 자소서 안에 담아내야 될 것 같고요. 절대 거짓으로 써서는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는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안나 학생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로 표현하는 게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좀 더 쉬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적으로 자소서를 쓰려면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지. 항상 좀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된 프로세스와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써라. 그러면은 글이 더 차별화될 수 있고 더 세분화될 수 있고 컨텐츠의 양도 많아지고 보다 직무와 직통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10년 후 안나 학생 시작해 주세요. SK이노베이션은 10년 후 물류 시장을 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카더라에도 나왔듯이 지금 올해 SK이노베이션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주유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젝트냐면 주유소에 있는 어떤
장비 혹은 모든 공간들을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화하느냐에 대한 프로젝트인데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4차 산업혁명과 좀 연관을 지어서 주유소 지붕이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이곳을 드론의 선착장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론 산업에 있어서 규제가 굉장히 많고 도심 내에 드론 선착장이 없고 그래서 수도권 밖으로 선착장이 있는 구조인데 사실 드론 택배 미국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드론 택배 같은 경우는 도심으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선착장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심에서 선착장이 지어질 수 없는 공간 없기 때문에 주유소의 천장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드론을 통해서 드론 선착장이 지어진다면 필요 없는 공간을 사업 모델화할 수도 있고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는 B2C 택배 서비스 혹은 C2C 택배 서비스와도 잘 연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되게 뭐랄까요? 새로운데요? 주유소 지붕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네, 거기서 이제 또 드론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새롭기도 했고 또 드론 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가면 만약에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네. 좋지 않을까? 네. 네. 사실 저희 PT 면접에 드론이 단골 소재예요. 저희도 열에 한 7분 항상 드론이 나오는데 또 네. 이런 드론 선착장에 대한 얘기는 사실 네. 처음 언급했기 때문에 네. 좀 신선하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꾸기 형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아, 네. 근데 왜냐면 이게 진짜 드론 택배 얘기가 참 저희 프로그램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 이게 계속 매일 들을 때마다 드론 택배가 과연 한국 시장에 맞나? 한국 시장은 아파트고 미국 시장은 드론 택배가 가능한 시장인데 불가능한 대한민국 드론 택배 시장인데 왜 계속 드론 택배를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고 차라리 이제 주유소 같은 경우에 미래의 배터리 전기 자동차로 가면 차라리 그 자리에 무선 급속 충전기를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전생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진짜 매주 등장하는 드론들 정말 지겨웠는데 그나마 드론 선착장이라는 이야기에 좀 마음이 네.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은 그 이윤을 낼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조금만 설명을 해주고 그 이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개진을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뭔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첨가된 정말 좋은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그 주제나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서 얼마나 아까 자소서처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건 좀 어느 정도 고민을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좀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네. 홍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자리에서 들었던 10년 후 미래 우리가 계획을 많이 들었는데 안나 학생 오늘 얘기가 저는 제일 좋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드론이라는 게 물론 아까 삼국 씨의 지적이 있었지만 드론 서비스가 진짜 기술이 발달해서 보편적인 물류 시스템으로 자리매김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주유소는 지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드론이 정말 기술이 발달해서 정확하게 배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계 아이템으로 자리매김되면 아까 안나 학생이 얘기했던 그 지붕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공간 그 유통업체가 아마 이 시장을 거머쥘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드론 배송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자동차 물류와 연동을 보면 또 주차 공간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안나 학생의 아이디어가 괜찮은 건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그 주차 공간이라는 부분과 지붕이라는 공간 두 가지의 인터페이스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 대한 과정만 조금 더 첨언되면 아주 좀 저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국이요. 자, 현재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의 유가 상승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 세계 석유의 수요 공급에 따른 그런 경제적인 원인이랑 지정학적 원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현재 유가 상승은 아무래도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오펙 기구에 대해서 감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펙에서 감산에 대한 재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에 이제 중동
중동에 좀 내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것이 이제 석유 공급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나눠서 접근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과 그다음에 지정학적 관점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사실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너무나 많아요. 달러도 영향을 미치고 미국 금리까지 다 이렇게 연동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연결고리에 대해서 좀 가늠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SK 이노베이션을 쓴다라고 하면 또 여러분도 고민해야 되는 게 실제로 지금 저유가 시대가 좀 물론 요즘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저유가 시대로 접어든 가장 결정적인 변곡점은 쉐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유 생산량이 미국이 뭐 사우디로 추격한다, 뭐 비슷한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쉐일은 그러니까 퇴적층에 있는 오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나 기존부터 기름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뽑아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원유 생산 단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편인데 그냥 기름이 고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대로 꽂아서 그냥 뽑아내면 돼요. 근데 쉐일층이 퇴적층이기 때문에 빨대 이렇게 못 꽂거든요. 그래서 이공계도 알 텐데 수평시추법으로 꽂아놓고 여기서 지하수, 화학물질, 모래 이런 걸 분사해가지고 기름을 뽑아내요. 생산 단가가 비싸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발 경제 위기 터지고 나서 유가가 100불을 넘으니까 미국에서 이 사업이 이제 부흥하는 거죠. 돈 되니까.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야, 저희네들이 계속 쫓아오네. 안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당시 산유량을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러시아가 당시 디폴트 위기까지 갔고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이런 저유가로 넘어가면서 경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고 최근에는 또 트럼프 노믹스에 의거하여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얘기도 좀 첨언하면 안나 학생 전공을 생각하면 더 정유산업에 대한 나의 관심도를 표명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안나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사실 SK 그룹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가 이렇게 이노베이션을 좀 세부적으로 공부한 건 처음이었고 생각보다 공부할 게 엄청 많다는 거를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는데요.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공채시는 오픈됐으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릴게요. 지금 삼국시를 제가 보고 표면으로 좀 설명드릴 텐데요. 요즘 반도체 시장이 아주 호황이잖아요. 그 이유는 전자 디바이스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이죠. 그럼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삼국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사이보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보그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삼국시의 이 팔다리, 얘네들이 이제 센서 모터들이에요. 그러면 이 센서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삼국시의 뇌가 되겠죠. 그럼 뇌는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첫 번째는 기억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메모리죠. 이 기억 장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삼국시가 만약에 음식점에 가서 메뉴판을 봐요. 그러면 메뉴판을 단기적으로 기억하고 금방 까먹죠. 이게 휘발성 메모리고요. 이게 디램이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삼국시가 거기서 사진을 찍었으면 그거 완벽하게 기억해야겠죠. 그건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그게 낸드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가 전세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여기가 채용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뇌를 감싸는 양국시 이 두개골. 이게 이제 테스트 앤 패키징이라고 해서 후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끌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에 삼국시는 좀 그렇진 않지만 의사 전달을 하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해야 돼. 그런 것도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요. 또 여기에 이건 아직 우리나라가 못하는데 많이 또 투자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삼국시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삼국시의 심장이 필요하죠. 그게 결국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배터리가 왜 제2의 반도체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결국 디바이스들이 많아지게 되면 뇌의 수요도 늘고 증가하고 심장의 수요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SK 이노베이션이 투자하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와 이노베이션을 같이 거머쥐고 있는 SK 기업의 전략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 느끼시고 이런 채용이 문과 학생들의 채용도 많아지고 있기에 9월 시즌 열심히 공부하고 인적서 공부하고 도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저희는 2부에서 또 다른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